자, 2022년도 2월달 기출문제 A형 슬라이드 5번 차트 슬라이드죠. 이걸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초기 작업을 한다고 5번 슬라이드를 어떻게 작업을 했었냐면 이 5번 슬라이드에서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라는 틀이죠. 이 틀의 안쪽에서 차트 모양을 누르고 묶은 세로막대형 기본 형태를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고 엑셀 창이 뜨는 거 꼽혀치고 일단 닫고 이렇게 두고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두고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이 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5번 차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해야 되는데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하시면 왜 차트 도구가 뜨면 차트를 선택 안 하면 왜 차트 도구가 안 나오죠.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도구가 나오는데 여기 디자인 메뉴에 보시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창이 두 개가 뜰 거예요. 하나는 엑셀 창이 뜨고 하나는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는 창이 뜨는데 데이터 원본 선택 창은 필요가 없습니다. 꼽혀치고 닫으시면 되고요. 자, 이 데이터 선택 창인 엑셀 창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 기준상 계열 1번과 계열 2번만 출제가 되고 계열 3번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열 3번을 지워야 되는데 이때 지울 때 마우스로 해당 문자들을 드래그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운다고 계열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림에 보시면 열 1이라고 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엑셀 창에서 계열을 지우실 때 어떻게 지워야 되느냐? 자, 엑셀에서 이 ABCD가 적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열머리거리라고 부릅니다. 이 열머리거리인 이 알파벳 D에다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삭제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열 전체가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열 3번이 없어지면서 차트가 계열 1번, 2번만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다음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시험 문제 총 5개가 출제가 됩니다. 4개밖에 없죠? 그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죠? 자, 추가를 하는데 제가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자, 2018년 미안합니다. 자, 2019년 2020년 자, 그리고 봅니다. 2021년하고 치면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에러 창이 뜰 거예요. 자, 보세요. 에러 창이 뜨죠? 이 창을 꼽혀치고 절대 닫지 마세요. 확인을 눌러서 항목을 5개로 인식해달라고, 바꿔달라고 이렇게 확인을 눌러줘야 돼요. 자, 그럼 5개로 인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열 1번과 2번은 문제지에 보니까 계열 1번에는 자, NFT 시장 규모 이고 2번은 정가율이에요. 갈로 열고 퍼센트 갈로 닫고. 자, 이때 계열 이름이 다 안 보이는데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차트에 보시면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근데 내가 보는데 불편해. 그러면 알파벳 B와 C인 이 열 머리글 경계선에 되면 이렇게 느리고 줄이는 모양이 나와요. 이때 이렇게 잡고 느리시면 머리글이 늘어나면서 폭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뭐 이렇게 안 늘으셔도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일단 불편하시면 이렇게 늘리시면 된다라는 걸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당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자, 프린트물 유인물에는 가로로 적혀 있는데 우리는 입력을 세로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31, 180, 210, 315,
710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면서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열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죠. 81, 481, 17, 50, 125. 자, 이렇게 각 값들을, 항목 값들을 입력하고 엔터 쳐서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단위가 나온다. 1000, 200 이렇게 콤마를 넣으면서 입력하시면 되죠. 예.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자, 이렇게 엑셀에서 해야 될 이런 내용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 입력만 하시면 우리가 RTQ 한글에서 차트 만들 때 표 만들어야 차트 만들어지듯이 이 엑셀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엑셀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표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엑셀 창은 필요가 없어서 꼽혀치고 제가 닫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차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지금 출제되는 차트 문제는 밑에 데이터 테이블이 들어가는 유형이 나와요.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은 자, 차트 도구 디자인 메뉴에 빠른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무조건 일단 5번 형식입니다. 이 5번 형식을 고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이 하단부에 들어가는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게 문제지하고 보시면 유인물하고 보시면 필요 없는 게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축 제목이 필요가 없어요. 이걸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고 지우고 가로로 쭉쭉 꺼지 눈금선이 또 필요가 없어요. 얘도 선택을 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리면 일단 모양이 뭐라고요? 같아진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 슬라이드 5번 전체 영역에 사용되는 글꼴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둠체 16포인트 외곽선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맨 윗부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맨 윗부분에. 자, 그래서 홈 메뉴로 가서 일단 전체적으로 글꼴을, 자, 글꼴 메뉴 맨 밑에 끌어내리면 한글이 모여 있다 그랬죠. 네, 이렇게. 자, 도둠체 16포인트 지정하고 외곽선은 여기서 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식 메뉴에 가서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이라고 지정하면 이때 윤곽선이 들어갑니다. 자, 검정.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차트에 적용해야 될 글꼴과 크기 그리고 윤곽선은 지정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세부 항목을 하나씩 조건에 맞도록 지정을 할 겁니다. 자,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제가 먼저 차트 제목부터 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은 문제지에 주어진 것처럼 입력을 합니다. NFT 시장 규모 단위 땡땡 100만 원 갈로 닫고. 자,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습관들이라 그랬죠. 어떤 장소에 뭘 하든 글만 적고 나면 뭐라고? ESC 한번 눌러주고 어디 가라? 홈 메뉴로 온나. 홈 메뉴로 오는 이유는 뭐야? 글꼴과 글자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때 문제에 지시된 글꼴이 궁서입니다. 궁서. 그래서 저 하단부로 끌어내려서 궁서체를 지정을 하고 크기가 지시된 크기가 24입니다. 네, 24 지정하고 굵게 진하게 요거 지정을 하고. 자, 요까지는 홈 메뉴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는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여기 보시면 순서대로 채우기 윤곽선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하나, 둘, 세 군데. 자, 그럼 고정적으로 줘야 될 게 뭐냐? 채우기에서는 항상 흰색을 지정하시고
윤곽선은 검은색을 넣어주시고 효과는 그림자가 나옵니다. 항상. 근데 이 그림자가 어떤 그림자냐라는 것은 문제에 그때그때 조금씩 바뀝니다. 지금 주어진 문제의 내용이 오프셋 오른쪽이죠. 자, 그럼 이렇게 마우스를 제가 갖다 대 보겠습니다.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말이 나오죠. 예, 이거 우리가 풍선 도움 말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게 발룬 헬프에서 오프셋 오른쪽이라는 말이 나온 이 대상을 선택을 하시면 2차적으로 제목 작업은 끝났어, 안 끝났어? 끝이 난 겁니다. 자, 두 번째 세부 조건으로 차트 영역이죠, 이게. 차트 영역. 예, 제목 바로 옆에 흰 바탕을 찍어서 차트 영역은 노란색으로 지정하라는데, 이때 노란색을 아무나 넣는 게 아니고 표준 색깔 밑에 있는 걸 꼭 선택하셔서 노란색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막대 그래프 뒤에 있는 배경이 그림 영역입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 뒤에 있는 배경을 찍어서 그림 영역은 흰색을 선택해줘서, 자, 또 세부 조건 지시사항의 두 번째가 지정이 다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끝건선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지시사항이죠. 자, 끝건선으로 만들어야 되는 지시사항인데, 끝건선 대상이 문제지에 보니까 정가율이고, 이 정가율은 지금 현재 막대상으로 볼 때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그래서 주황색 막대 아무나 한 명을 지목해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주황색이 선택이 된 상태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황색이 다 클릭한 것처럼 선택이 되어 있는 이 상태일 때 디자인 메뉴에 가시면 차트 도구 디자인 메뉴에 가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팝업 창이 하나 뜨죠. 자, 이 팝업 창에서 봅니다. 끝건선으로 만들어야 될 정가율이라는 대상에 차트 종류가 묶은 세로막대라고 되어 있는 이 삼각형 기호죠. 여기를 눌러서 끝건선 네 번째 겁니다. 표식이 있는 끝건선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끝건선. 요거밖에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주고, 과거 버전 2010이나 이런 버전에서는 보조축을 따로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수월해졌습니다. 보조축이 이렇게 바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체크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끝건선으로 바뀌면서 오른쪽에 보조축도 같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축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는 축의 숫자가 문제지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축에는 숫자가 문제하고 일치하지 않죠? 자,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 축 숫자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해당 축 숫자에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오른쪽에 축 서식이 뜨면서 축 옵션에 최대, 최소, 주 단위 이 세 군데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 손대지 말고요. 자, 최소, 최대, 주 단위를 지정하는데 최소 문제지 보니까 0이고요. 최대 문제지 보니까 600입니다. 자, 그리고 주 단위는 0 바로 위에 값이 주 단위 값입니다. 200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이렇게 이 세 군데만 여러분이 지정을 해 주시고, 자, 닫겠습니다. 꼽혀주고 닫으면 자동으로 축 모양이 이렇게 변경이 되죠. 자, 다음 지시사항은 데이터 레이블 값 표시라는 건데요. 자, 이때 막대 그래프 위쪽에다가 숫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막대 그래프를 한 번만 찍으면 막대 그래프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자 봅니다. 제가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 뭐가 들어가죠? 숫자가 들어가죠. 지금 문제의 지시사항이 이렇게 전체를 다 집어넣으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원하는 막대 하나만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막대 그래프 원하는 대상을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면 요소 선택이라고 해서 얘 하나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내가 차트 요소 추가의 데이터 레이블의 바깥쪽 끝에 라고 하면 710이라는 숫자가 얘 한 군데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잠시 지우고, 자, 계열을 클릭을 한 번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원하는 대상에 한 번 더 누르면 요소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레이블 값 표시를 넣는 방법도 방금처럼 차트 요소 추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라는 말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쓰셔도 되고요. 자, 방법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 차트 안에 선이 희미하게 안 보이는 것들을 다 보이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테이블표에 회색으로 지금 선이 꺼진 이 부분을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자, 서식에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은색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선이 진하게 들어갔죠? 축 양쪽에 숫자에 찍어서 똑같은 원리로 윤곽선 검게 지정하고, 오른쪽에 숫자에도 클릭하셔서 윤곽선 검게 지정하시면 문제지처럼 선이 또렷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질 겁니다. 차트 작업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차트 작업은 여기까지가 끝이고, 도형 작업은 없는 내용 집어넣으세요. 어디 가야 될까요? 삽입. 넣어야 될 게 뭐요? 도형. 자, 지시된 도형은 오른쪽 화살표 모양입니다. 자, 해당 오른쪽 화살표 모양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고, 이때 대충 크게 그리세요, 우선. 그리고 해당 내용 바로 치시면 되죠? 거래량 정각. 자, 걸쳤습니다. 자, 그리고는 제가 여기에 클릭할게요. 자, 이렇게 글자가 가운데 잘 맞춰서 들어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글자가 가운데 잘 맞춰서 안 들어갔죠? 예.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제가 홈에 가서 여기에 지정된 걸골이 따로 있죠. 굴림체 18포인트인데 해당 걸골을 굴림체를 저 하단부에 내려가서 지정을 하고 18포인트 지정하고 글자를 검은색으로 지정을 하고, 자, 보세요. 좌우로 가운데 넣어주고, 여기 봅니다. 여기. 자, 여기 봅니다. 텍스트 방향. 여기에 텍스트 맞춤. 중간에 오더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글자가 정 가운데 오도록.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도형을 제가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삽입, 도형, 오른쪽 화살표 모양. 자, 대충 그리고요. 미안합니다. 삽입, 도형, 오른쪽 화살표 모양. 예. 대충 그리고요. 자, 거래량 띄우고 증가. 자, 보셨죠? 예. 자, 요렇게 도형의 글자의 위치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문제지하고 안 맞죠? 자, 그래서 홈 메뉴에서 지정한 걸골 굴림체와 18포인트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자, 이때 거래량 증가에 맞는 글자 색깔 검은색과 가운데 정렬. 자, 이때 수평 가운데고 수직 가운데는 텍스트 맞추면서 수직 가운데를 맞춰요. 글자가 어디 갔어요? 정가는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안 보인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맞춰놓고 이후에 도형 크기를 맞춰서 지정을 해주시고 위치도 자리 잡아주시면 되는데, 지시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도형에 대한 서식이죠. 자, 이 서식은 그리기 도구 서식이에요. 그리기 도구 서식 하시면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가 지시한 스타일이 요겁니다. 요거. 미세효과 파랑 강조 1번. 요게 가장 시험에 출제 많이 되는 건데, 얘가 지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흰바탕 찍어서 마무리. 자, 이게 최종 5번 슬라이드 차트 작업
100점짜리가 끝난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